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어제 장 초반에 이제 뭐 시장 약간 오르려고 할 때, 뭐 어떤 이슈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락 마감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보면 S&P 500이 닷새째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에는 아주 힘차게 10월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워낙 9월에 빠졌기 때문에 10월 이틀 동안 급하게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 5.6%가 올라가면서 또 2년 만에 이틀간으로 최대 상승을 했는데요.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그때 나왔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영란은행에서 뭐 채권 무제한 매입 이런 거가 있었는데 기한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기한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운드와는 또 큰 재미가 없는 것이 되겠고요. 결국 미국의 금리죠. 10년물 금리 다시 4%에 바짝 다가서고 있고 2% 금리 4.3%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미국 달러 다시 또 좀 반등하는 추세하면서 직전 고점에 또 바짝 다가서고 있고 이러다 보니 지금 뭐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는 저 모양 저 꼴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 주시장이 다시 흘러내리면서 S&P 500, 나스닥 모두 전저점이 다 깨지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기준을 보면 나스닥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6월 15일부터 일단 바닥에서 8월 15일까지 정확하게 20% 이상 올라가면서 잠시 또 불마켓에 들어갔었거든요. 저 빨간색은 베어마켓이고 또 8월 15일부터 다시 오늘 20%가 또 떨어지면서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베어마켓. 그 불마켓이 여러분들이 인지 못하는 와중에 아주 짧게 끝났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아주 좀 재미없는 구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면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부동산 등 3개 섹터가 오늘 그나마 반등했고요. 커뮤니케이션, 기술, 금융, 뭐 에너지 이런 거 할 것 없이 8개 섹터가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은 4% 바짝 다가선 3.94 정도에 마감됐고요. 2년물도 4.31, 4.32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달러는 113포인트까지 다시 치솟기 때문에 직전 고점에 멀지 않았고요. 영국 파운드 재미없는 모습 그리고 유가는 다시 또 이틀째 하락하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밀 가격이 어제도 6%가 올라갔는데요. 오늘 또 3% 수준을 하락하면서 그나마 조금 내려갔지만 그래도 계단식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볼게요. 종목별로 하락한 종목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어떤 게 좀 눈에 띄었을까요? 네, 우리나라도 어저께 이제 주식이 아주 재미없을 때 거기 보면 역시 기술주들, 뭐 외국인 기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좋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그거에 대한 효과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 미국에서 발표한 칩액트 반도체 법안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새로운 어떤 장비가 들어갈 때마다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참고적으로 미국 S&P 500 기업 중에 IT가 해외 매출 비중이 많은데 특히 이제 중국향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하드웨어 기업이 퀄컴입니다. 퀄컴. 그러니까 퀄컴이 주가가 오늘 4% 가까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비 그런 소재 이런 것들이 지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어디선가 매출이 나오겠지만 이제 중국으로 향하는 경우에는 다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걸 다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3.6%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52조 최고 저가를 가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해외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만 하더라도 아주 안 쓰는 나라도 어딘가 있을 텐데 PC를 쓰는 모든 세계 국가들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이 보면 미국 외의 매출은 아마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중에서 제일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일 것이죠. 이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달러의 강세에 따른 그런 마이너스 요인을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쉽지만 이번 다다음 주 실적 발표하는데요. 지금 어닝 미스, 어닝 쇼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혹시 그러다가 어닝을 맞추거나 이러면 상당히 좋아지겠지만 좀 눈높이는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에도 어틀랜타 에코티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고요. 크레딧 스위스는 이미 무견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요. 목표 주가를 214에서 114로 크게 좀 내린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한번 애플은 바클레이즈에서 목표 주가를 169에서 155달러. 바클레이즈는 중립은행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여전히 오늘도 목표 주가를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도 3% 가까이 내렸습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최근 한 3주 동안은 또 투자하기엔 좋거나 목표를 올린 쪽이 많이 나왔는데요. 넷플릭스는 이제 실적 발표를 바로 앞두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립 의견을 재확인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매도 의견을 재확인 여전히 얘기하면서 186에서 182달러 내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넷플릭스는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암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여하튼 제약주나 헬스케어가 그나마 살아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도 올리면서는 몇 개 안 된 큰 기업 중에서 주가가 오르는 기업이 되겠고요. 아메리칸 항공은 이제 실적에 대해서 예비치를 얘기하면서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올 것이라는 얘기하면서 아메리칸 항공을 반등하는 것 정도가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보고 싶은데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이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지금 하락한 걸로 보이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4, 5년 전부터 상당히 입주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쵸? 영어로 보면 긱워커라고들 얘기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긱이란 말이 좀 쉽지 않으니까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각국에 맞춰서 뭐 영어는 여러 가지 쓰는데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보면 긱워커라고 이제 이해하셔도 될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예를 들어서 그리고 쿠팡 모르겠어요. 쿠팡의 계약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여러분들 다 느낌으로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에서 이들의 어떤 생활의 안정 이런 걸 위해서 결국은 컨트랙터거든요. 컨트랙터라는 거가 이제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개인 사업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컨트랙터는 개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봤을 때 보면 그들을 그런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쉽게 해서 고용자로 가야 된다. 고용과 피고용이죠. 그러니까 고용과 피고용이 되면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대보험을 줘야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줘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2년인가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바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그걸 이제 피고용인으로 계약 관계가 아니라 피고용인으로 해야 되면 그 비용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건데 이것이 현실화될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이건 워낙 미국의 로비가 강하고 또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본격적으로 노동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버가 오늘 10% 떨어지고요. 리프트는 무려 12%가 떨어지고 도어대시도 5.9%나 오르고 하락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요즘에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있다고요? 네, 물론 미국의 개인 투자는 꾸준히 주식을 삽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사고서 우리나라와 달리 연금 계좌 이런 거를 활용한 것이 자영업자인 자영업자, 직원 근로자면 근로자에서 해당되는 것들이 401k나 IRA나 뭐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사는 건 맞는데요. 그걸 포함해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주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요. 자기네들 고객들입니다. 여기에 고객은 개인 그런 순수 고객도 있을 것이고 기관 투자가도 있고 헤지펀드는 있는데요. 여하튼 장기 보면 지난주에 주식을 다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1억 달러의 순매수 규모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세 번째로 많은 거 되겠고 올해는 이제 4월 달에 주가 또 크게 떨어졌을 때 그때 이후로 또 최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많이 샀다는 겁니다. 물론 주식을 많이 샀다고 하면 그대로 왜 샀겠습니까? 결국 많이 떨어진 김에 한번 사보자. 그래서 좀 편하게 얘기하면 일단 많이 떨어졌으니 이제 바닥을 확인해 가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시각은 여전히 냉랭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본적인 시각은 기본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얘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수치는 따로 안 준비했지만 내년 올해 3분기, 4분기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단 말이죠. 내년도 평균을 보더라도 한 4%에서 6% 이익이 증가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월계에서 가장 먼저 올해와 특히 내년의 이익을 감익으로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들에 따르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4분기에 지금 마이너스 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 1분기, 2분기 계속 마이너스 나면서 지금 보면 어닝 리세션에 들어가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면 늦어도 내년도 2분기에 어닝 리세션 똑같습니다. 이익이 전분기 대비 2번 떨어졌을 때거든요. 그런 전망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